뭐야 이게? 에이, 한번 더 줘. 넌 집에 가서 엄마가 차려준 밥 좀 더 먹고 와. 응? 뭐야? 큰아들 내외가 생일이라고 이런 걸 다 보냈네. 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동네 보는 자랑질이냐, 자랑질이. 야, 최가야. 아, 네가 다리도 아프고 네가 저런 거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버지, 제가 돈이 어딨어요? 이번 기회에 새끼 노릇 좀 해봐, 임마. 예? 해봐. 박여사! 어머, 선생님 이게 다 뭐예요? 박 여사님 운전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잘 나가요. 난 이거 탈 줄 몰라요. 아니 그냥 앉아가지고 뒤로 땡기고 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가는 거죠. 못하시면 내가 대신 운전해드릴게요. 여기 앉으시오 그럼. 응? 앉으시오. 최가야, 공부를 하고 타야지. 너 좋다고 그렇게 막 몰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자, 봐라. 읽을 줄은 알지? 야, 나 이까짓 거 안 봐도 돼. 내가 월남했을 때 전차고 땡크 모은 사람이야. 이까짓 게지. 네. 바퀴벌레 소독이 지금 왔다고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아, 고 선생님 큰일이에요. 바퀴벌레 소독 오늘 안 하면 큰일 났네. 박 여사, 현관 비번 문자로 남겨주시오. 내가 지금 바람같이 달려가서 문 열어놓을 테니까 박 여사는 천천히 오시오. 알았죠? 걱정할 거 없어. 가자. 야, 최가야, 위험하다. 참, 내가 한다면 하는 놈이다 이거야. 고가 내 이놈. 내가 본때를 매줄 테니까. 이거 핸들이 왜 이리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 아,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 왜 이런다, 이거? 야야, 딱 쓰네. 딱 서. 야, 선생님 뭐 하세요? 에? 나중에 배가 나중에. 박 여사, 야, 같이 가. 나랑 같이 가. 아, 내 사랑 아이요, 아이. 아버지 또 왜 그래요, 또? 넌 어디서 이런 걸 사와가지고 임마 애비를 망신시키고 그려 임마. 에? 아이고, 사드려도 난리요, 사드려도. 그러면 배터리라도 빵빵하게 채워주든가. 넌 어쩌다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아이고. 노인 전동차나 이 보행 보조기구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요, 구입 전에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알맞은 타입의 보조기구를 꼭 정품으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동차 도로변을 지나다닐 경우에는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거나 기구의 조명등 및 그 반사경 또는 자전거에 사용되는 간이식, 야간 주행 등이나 형광 표식을 사용하는 것이 참 좋아요. 기구는요,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해서 소모품의 상태나 마모 정도를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알맞은 정도로 설정하신 뒤에 꼭 사용하세요. 박 여사, 어째 오늘은 소독 안 하나? 왕년에 말이여, 내가 탱크, 전차 다 몰아본 놈이여. 최근 5년간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는 운전자 부주의와 기계 고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주요 사고 농기계는 경운기, 예치기, 트랙터 순입니다. 그렇다면 사고 발생이 잦은 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운기와 트랙터의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에 알맞은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트레일러에 짐을 과적하거나 사람을 태우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점검 정비 시에는 먼저 엔진을 끄고 회전 부위와 고온 부위에 신체가 닿지 않게 주의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도로 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반사경 및 등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경운기로 경사지나 좁은 농로 등을 다닐 때에는
핸들을 급격하게 조작하지 않으며 경사지에서 변속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특히 트랙터의 경우 경사면은 가급적 후진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에는 전진해서 내려와야 합니다. 경운기와 트랙터의 안전한 사용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알맞은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하세요. 두 번째, 트레일러의 과적제 및 사람은 태우지 마세요. 세 번째, 점검 정비는 엔진을 끄고 회전 부위와 고온 부위에 주의하세요. 네 번째,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반사경과 등화장치를 부착하세요. 다섯 번째, 경사지나 좁은 농로에선 핸들을 급격하게 조작하지 않으며 경사지에선 변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동력 예측기의 안전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신습니다. 두 번째, 날이 풀리거나 사용 중 빠지지 않도록 지정된 날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돌이나 흙이 얼굴에 튀어 다치지 않도록 안면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네 번째, 작업 시 안전하게 두 손으로 잡으며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경사면에서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작업합니다. 다섯 번째, 지면에 내려놓을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해야 합니다. 동력 예측기의 안전한 사용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신습니다. 두 번째, 지정된 날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 돌이 얼굴에 튀지 않도록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세요. 네 번째, 안전하게 두 손으로 잡으며 작업 방향에 유의하세요. 다섯 번째, 지면에 내려놓을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세요. 농기계의 올바른 사용법 숙지와 안전한 점검으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안전사용법입니다. 수심이 낮은 곳에서 손으로 쉽게 채취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다슬기 채취. 그러나 다슬기는 깨끗하고 유속이 빠른 하천의 중상류 지역에 서식하기 때문에 특히 체력이 약한 노인들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물에서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물에서 다슬기 채취 시 안전수칙. 몸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세요. 강물에 들어갈 때에는 위험에 처했을 때 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2명 이상 함께 하세요. 강물에 들어갈 때에는 미끄럼 방지 신발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다슬기 채취망에는 스티로폼과 같은 부유물질을 부착해주세요. 식사나 음주 직후에는 강물에 들어가지 말고 채취 중 자주 허리를 펴 몸 상태를 확인하세요. 낯선 곳으로는 가지 않고 날이 어두워지기 전 작업을 중단하고 물 밖으로 나오세요. 다슬기 채취 중 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다슬기 채취 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나면 물 밖으로 나와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하세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주위에 소리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물속에 뛰어들지 말고 구명 튜브나 로프 등 구조 도구를 활용하거나 구조 요원을 기다리세요. 민물에서 다슬기 채취 시 안전수칙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슬기 채취는 2명 이상 함께 하세요.
준비 운동을 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세요. 수심이 깊거나 낯선 곳은 피하고 어두워지기 전에 물 밖으로 나오세요. 자주 휴식을 취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누구나 쉽게 찾아가 즐길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사고 위험이 있는 민물 수상 안전. 철저한 대비와 안전수칙 실천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약 92%가 사는 도시. 우리 도시의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은 전체 도시 인구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고령 인구가 늘면서 배우자나 가족 없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안전 문제도 늘고 있습니다. 노인의 특성상 신체적 노화와 심리적, 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해 주로 화상, 부딪힘,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며 사고에 대한 방어력은 낮고 손상의 심각도는 높아서 회복기간이 길고 합병증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신체적 사고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바로 정신적 안전사고인데요. 도시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이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취약하고 특히 농어촌 독거노인에 비해 자녀 수도 적고 가족, 이웃, 친구와의 교류가 단절된 노인이 많은데요. 이처럼 소외와 고립에서 오는 정신건강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독거노인의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가정 내 낙상 사고를 대비하여 화장실이나 계단 등의 미끄럼 방지 타일과 안전바를 설치하여 미끄럼에 주의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즉시 119로 신고합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요. 지금 움직이지도 못해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 겨울철 언덕 등 비탈진기를 오르내릴 땐 빙판길 등 위험 요소가 많으므로 조심합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운전을 하는 경우 스스로 방어력과 대응 능력이 낮아짐에 따라 언제까지 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전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평상시 대중교통 이용 방법을 알아둡니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고독사 역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이면 누구나 가능한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가까운 노인복지관을 찾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합니다. 또한 우울증, 자살, 고독사 등을 대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정기적인 모임을 나가는 등 꾸준한 소통을 하고 주변 사람들은 독거노인이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핍니다. 만일 자살 시도를 했을 경우에는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이를 예방합니다. 오늘의 우리이자 내일의 우리 모습일 수 있는 독거노인. 안전 문제를 예방해 우리의 삶이 소외되지 않아야겠습니다.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통계에 따르면
농가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인 고령층 비율이 40%를 넘었는데요. 고령층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1인 독거노인 가구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은 재난 시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 대피하기 어려운 약자가 되기도 하고 도시보다 자연재해에 대해 취약하며 폭염, 폭우, 폭설, 태풍 등으로 인한 주택이나 농업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사기나 범죄, 농약 중독, 농약을 이용한 자살 위험 노출 역시 높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 문제를 대비해야 합니다. 평상시 재난 대비 교육에 참여하고 재난 발생 시 안내방송에 따라 대피합니다. 본 방송에 귀를 기울이셨다가 대피 명령이 있으시면 즉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주의보나 특보가 내렸을 때 비닐하우스 등 실내 작업장에서의 활동을 진행할 경우 주기적이고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갖고 수분과 전해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만약 오랜 시간 햇볕에 노출된 뒤 체온이 급격히 오르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 방지 타일을 설치하고 평상시 가스밸브는 항상 잠그고 다닙니다. 또한 야간 보행 시에는 야광 조끼와 야광 지팡이를 지참합니다. 여보세요? 강도 맞고 있다고? 그럼 얼마 붙이면 되는 거? 얼마?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노인복지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논이나 개울 인근에서 음주를 하면 낙상사고로 다칠 수 있으니 삼가며 위험한 단독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농약 사용 시에는 반드시 방제복을 착용하고 농약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약 보관함을 설치해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마을 내에서 진행하는 공동급식이나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라서 쓸쓸하고 외로운 독거노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찾고 스스로 안전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양 영토가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천혜의 해양국가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 환경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높아지면서 바닷속 환경은 점점 독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생물은 바로 독성 해파리.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독성 해파리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만큼 해파리 쏘임 사고에 대한 피해 예방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드러낸 독성 해파리의 종류만 총 7가지. 그 중에서도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출현이 가장 많은데요.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바다가 따뜻해지는 6월부터 차가운 12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등장하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외형이 투명하고 흐물흐물해 비닐봉지로 착각하기 쉬운 독성 해파리도 있습니다. 작은 불에간 해파리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그 밖에 몸체가 연한 우윳빛을 띠는 유령 해파리, 입다리의 모양이 커튼처럼 주름져 있어 이름 붙여진 커튼 원양 해파리, 색이 투명해 눈에 잘 띄지 않는 상자 해파리, 관 해파리는 일반 해파리와 달리 실타래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야광 원양 해파리 또한 독성 해파리로 우아한 외형의 소가 손을 대선 안 됩니다. 이런 해파리들은
우리나라 해안가 전역에 출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시무시한 독성 해파리에게 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쏘인 즉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기본. 나무젓가락이나 깨끗한 카드를 이용해 촉수를 제거합니다. 온찜질은 해파리 독성을 제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데요. 국소 마취 효과로 상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냉찜질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며칠 동안 통증을 호소하거나 어지럼증, 발열, 구토, 설사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해파리에 쏘인 상처는 흉터로 오래 남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 해독제를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해파리에 쏘인 부위가 채찍으로 맞은 것 같은 상처가 남고 빨갛게 부풀어 올라 가려울 수 있는데요. 가렵더라도 긁지 말아야 합니다. 피부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촉수 등의 오염물질은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로 10분 이상 씻어낸 뒤 독이 퍼지기 전에 제거합니다. 급하다고 수돗물을 이용하거나 알코올성 음료,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처 부위를 세척할 때 절대 사용해선 안 됩니다. 호흡곤란과 의식불명, 전신 통증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지체 없이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해양 생태계 파괴를 넘어 공포가 마저 주고 있는 독성 해파리.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가꾸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일찍 나오셨네요. 예. 아우, 선생님 진짜 건강하시다. 운동해야죠. 요새 우리 나이가 실버가 아니요, 중년이지. 나 이 허리 돌아가는 거 봐요, 이렇게. 중년이지, 이게. 어머, 역시 체력도 생각하시는 것도. 아유, 우리 회관 체력왕 다 오시네. 선생님, 이거 떨어뜨리셨는데요. 예? 얼랄래, 이게 왜? 문상이 떨어지고 그런디야. 문상이요? 예. 아. 이걸로 책도 살 수도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건 아무래도 박 여사님 것 같아요. 이거는 박 여사님 아니었으면 이거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오늘 이거 극장에서 저 콜라 대짜리에다가 영화 한 편 내가 대접하고 싶은데 어떠시오? 어떠시오? 박 여사, 내 가슴에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나 박 여사 때문에 요즘 내 마음 타요. 어머나, 연기? 응? 어디? 선생님, 저기. 그래? 왜들 그래? 네? 어들 이쪽. 여기요? 아니야. 저쪽 거기 저쪽으로 나와 이리. 나와. 박이사 이쪽으로. 야야야야. 이리 와. 야야. 나 박이사. 야야. 비켜. 박이사. 네가 박여사도 살리고 너도 1등으로 나왔다면서 어디 그렇게 했냐? 색판 처음 가본 건물이라면서. 그거 평소 비상구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렸지.
다중시설에서 비상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는 비상구 앞에 함부로 물건을 버리거나 쌓아둬서는 안 되고, 혹시 비상구가 잠겨 있는 걸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야지요. 그래야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겨. 대피할 때는 유도등에 따라 조심히 해서 가야 하고, 사람들이 몰려 빠르게 이동하다 보면 넘어지고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안전요원이나 주변의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비상구 통로가 막혔을 때를 대비하여 2권 이상의 비상구를 확인하는 거 잊지 말고. 책 한 줄도 안 읽으면서 어째 그걸 다 알았대요? 모든 건 말이요, 파워 오브 러브요. 우리가 이용하는 승강기 중에 엘리베이터보다 중대사고 위험이 높은 것은 에스컬레이터인데요. 그렇다면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에스컬레이터 사고 시 행동 요령. 옷이나 신발, 소지품 등에 끼이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시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의 작동을 멈추게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안전 사용 방법. 먼저 어린이와 노약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고, 탑승 후에는 핸드레일을 꼭 붙잡고 노란 안전선 안쪽에 서도록 합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절대 걷거나 뛰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부피가 큰 짐이나 여행 가방을 들고 탑승할 땐 급정지 사고 시 추락의 위험이 있어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 대처 방법. 비상사고 발생 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비상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탑승 후에는 핸드레일을 꼭 붙잡고 노란 안전선 안쪽에 서 있습니다. 탑승 중에는 절대 걸어다니거나 뛰지 않습니다. 부피가 큰 짐은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에스컬레이터. 편리한 만큼 안전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 떠나면 헐헐 고생. 보내줘 보내달라니까. 안 된다니까. 글쎄, 여자애들끼리 위험하게 무슨 캠핑이야. 절대로 안 돼. 아빠는 허락해주고 싶지만 여보, 안 되는 거 알지. 캠핑 그거 의외로 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잖아. 여보, 혜인이가 당신더러 구덕이라고 하네. 아이, 보내주세요. 대신 제가 보호자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에이, 집에서 놀면 뭐해요? 대신 형수님, 조카 보디가드 해주는 일당은 알아서 챙겨주시겠죠? 사실 우리 무dum은 방학 중 여가 활동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을 세웠고, 캠핑에 대한 사전 정보를 철저하게 조사한 뒤 각자 맡은 바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기기로 했었다. 얘들아, 혹시 준비물 빠뜨린 건 없겠지? 그럼 10번이나 체크했는걸? 모닥불도 피울 생각이야. 우리 아빠가 캠핑 많이 하시거든. 그래서 필요한 장비들은 내가 깡그리 빌려왔지롱. 우와. 엄마야! 아이고, 꼬리뼈야. 에휴, 삼촌은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아주 부실한 준비물이었다. 뭐니 뭐니 해도 캠핑의 꽃은 모닥불 파리! 저녁을 먹자마자 우리들은 모닥불을 피우기로 했다. 캠핑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화재 사고가 으뜸이다. 그래서 화재에 대비한 예방을 철저히 체크하기로 했다. 첫째, 모닥불을 피울 장소를 정할 때 텐트에서 멀찍이 자리 잡을 것. 왜냐하면 텐트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서 불에 아주 잘 타기 때문이다. 둘째, 모닥불 화로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서 혹시라도 불이 번질 것에 대비하고. 셋째, 캠핑장은 공공시설이므로 반드시 바비큐나 모닥불을 피울 때 전용 화로를 사용해야 한다. 넷째, 물론 불을 피우기 전 인화물질은 가까이 두어선 절대 안 되고 만약을 대비해 휴대용 소화기를 갖추는 것 잊지 말기. 엄마야! 다섯째, 불을 다룰 때는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두꺼운 가죽 장갑을 꼭 껴야 한다. 우와, 분위기 좋다. 그치? 아휴, 자 그럼 나는 들어가 잔다. 아유, 이놈의 모기 이거. 아유, 야 얘들아, 저 모기약 가지고 온 거 없냐? 텐트 안에 있어. 찾아봐. 이들 다 죽었어. 그런데 그날 밤 삼촌이 그렇게나 뿌려대는 모기약 때문에 캠핑장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삼촌이 밤새 뿌린 모기약은 실은 모기약이 아니었다. 한밤중에 텐트줄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친구가 특별히 챙겨온 야광 스프레이였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리는 다양한 지역 축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는 무려 733건.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안전하게 지역 축제를 즐기는 방법,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지역 축제는 대부분 야외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날씨에 맞는 복장과 물품을 준비합니다. 교통 혼잡이 예상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땐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며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긴급차량 이동로도 확보합니다. 이동통로와 출입문을 이용할 땐 뛰거나 앞사람을 밀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 입퇴장합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축제장 배치도를 통해 비상대피 통로를 알아두고 일행과 헤어질 상황에 대비하여 종합안내소 등 만날 장소와 연락 방법을 정해둡니다. 또한 화재를 대비하여 미리 팜플렛이나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화기가 배치된 위치를 확인하고 불이 났을 땐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주변에서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리고 엎드릴 땐 귀와 머리를 손으로 감싸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제장 내 위험 표지판, 안전선 등이 설치된 출입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고 축제장 주변에서 뛰어다니거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가지고 온 물건 등은 축제장에 놓인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집으로 가져가야 하고 축제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목격되면 주변에 있는 안전관리요원에게 알리거나 119로 신고해야 하며 대피 시에는 출입구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차례대로 대피하고 구조요원의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현장 질서를 유지합니다. 소음이 발생하는 불꽃놀이의 경우 갓난아기나 청각이 예민한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불꽃놀이 발사장 등 안전선이 설치된 곳에는 출입하지 않고
화약 보관소 인근에서는 금연하고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 물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겨울이나 야간에 개최하는 축제는 기온 차이가 많으므로 옷을 충분히 두껍게 입는 게 좋은데요. 또한 시야 확보를 위해 휴대폰이나 손전등을 구비하고 축제장의 대피 공간과 출입구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마무리 단계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혼잡할 우려가 크므로 순차적으로 질서를 지켜 퇴장하며 잘린 땅, 연못 등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두꺼운 옷이나 손난로 등을 준비하여 추위를 단단히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축제 중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땐 저체온 증세일 수 있으니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썰매 타기, 얼음 낚시의 경우 얼음의 결빙 상태를 확인하고 눈썰매를 탈 땐 안전 헬멧을 착용합니다. 전날 뚫어놓았던 얼음구멍이 쉽게 눈에 띄지 않거나 빙질의 상태를 식별하기 어려울 때는 진입을 자제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날 때는 즉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과 귀가 즐거운 지역축제, 성숙한 시민의식이 안전한 축제를 만든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장수 불문, 전국 곳곳에서 노출되는 화재 사고. 크고 작은 화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불이 나는 원인과 예방 방법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화재 주요 원인은 전기에 의한 화재가 가장 자주 발생하며 담뱃불, 음식물 조리 중 화재 등이 있는데요. 원인별 화재 예방과 행동 방법을 살펴보시죠. 전기 화재는 전선이나 배선의 문제 또는 전기기기의 사용상 문제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로 대표적으로 누전, 합선, 과부하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콘센트는 분리합니다. 그리고 전기 제품 사용 시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 적정 용량의 전선과 콘센트를 사용하고 자동 차단 기능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겨울철에 전열기나 전기장판은 장시간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연속 사용은 자제합니다. 또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달마다 누전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흡연할 때는 반드시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 흡연하며 불이 덜 꺼진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습니다. 담뱃불은 반드시 재떨이에 끄고 불씨가 확실히 꺼질 수 있도록 약간의 물을 담아두어도 좋습니다. 또한 건물의 사각지역 등에서 몰래 흡연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하며 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수시로 흡연구역 및 사각지역을 순찰해야 합니다. 가정 음식점 등 음식 조리 중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가스레인지에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우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있는 용기를 장시간 가열하는 경우 직접 불꽃이 닿지 않아도 발아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만일 팬 위에 기름에 불이 붙었을 경우 물을 사용하면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 화재가 번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팬의 뚜껑을 덮거나
젖은 행주나 수건을 이용하거나 혹은 배추나 상추와 같이 입이 큰 채소를 덮어 끕니다. 한편 가스레인지 상부의 화재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 확산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가정에는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화재 예방 물품을 비치합니다. 공사 현장 등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 작은 불티로 인한 화재 또한 조심해야 하는데요.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에는 소화기와 방화수를 비치하여 화재 발생에 대비합니다. 또한 화재 감시자를 용접 작업장에 배치하여 화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용접 작업 완료 후에는 주변에 불티가 있는지 등 현장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용접 작업 한두 시간 이후 해당 현장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나깨나 불조심이라는 말이 있듯 항상 조심해야 할 화재 사고.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예방한다면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온열기구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 인지 능력과 감각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이 온열기구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겨울철 노인 온열기구 사고 예방 1, 2, 3 원칙 노약자 편. 1. 한 개의 전기 코드 사용하기. 문어발식 콘센트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온열기구 한 개당 한 개의 전기 코드만 사용하세요. 2. 온도 조절기와 타이머 설정하기. 저온 화상이나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온열기구의 적정 온도를 설정하고 타이머를 2시간 이내로 맞추어 사용하세요. 3. 2시간 사용 후 30분간 쉬기. 온열기구 사용 시에는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며 화재 위험성과 피부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겨울철 노인 온열기구 사고 예방 1, 2, 3 원칙 보호자 편. 1. 안전 인증된 정품 구매하기. 온열기구는 자동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정품을 구매하세요. 2. 사용 전 고장 유무 확인하기. 온열기구 사용 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호자가 먼저 확인하세요. 3. 사용법 시범 보여주기. 노약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범을 통해 온열기구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노인의 경우 화재나 화상과 같은 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한 인지와 대처가 어려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열기구 사용 중 화재 위험이나 피부 손상, 기구 이상 등이 발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보호자나 가까운 이웃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겨울철 노인 온열기구 사용 예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노약자 편. 온열기구 한 개당 한 개의 전기 코드 사용하세요. 온도 조절기와 타이머 설정하세요.
온열기구 사용 시 2시간 사용한 후 30분 쉬어주세요. 보호자편. 자동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안전 인증된 정품 구매하세요. 사용 전 고장 유무 확인하세요. 노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용법 시범 보여주세요. 꼼꼼한 점검과 사고 예방 수칙 실천으로 겨울철 온열기구를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체 운동을 좀 쉬어. 맨날 아령만 늘어지면 뭐 할게요? 야야야, 아니 제가 고 선생님은 언제 봐도 참 멋있으셔요. 누가요? 제가요? 통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코수염이 있어서 그러신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요. 좋아! 됐어! 됐어! 박의사원 뛰어. 전 영어 잘하는 남자가 좋던데. 오, banana. Would you like some banana? I like. Oh yeah. You are so beautiful. 파스 냄새. 어디 안 좋으세요? I am okay, Mrs. Park. Would you like some banana? Banana and banana. 지가야, 넌 아직도 애 같냐? 철 좀 들어라. 놈의 몸통을 1시간 동안이나 씻는겨. 비켜. 아이고. 아버지 조심해요. 너나 조심해 이놈아. 난 나이에 맞게 중후한 남자가 멋있던데. 고가 이놈! 아이고 이놈의 새끼.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저를 반면 교사로다 삼으셔가지고 낙상사고 조심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예?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요, 계단 디딤판과 가장자리를 살피시고 난간을 꼭 잡고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는 통증이 없지만 지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넘어지자마자 병원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고요. 화장실 벽에는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여서 넘어질 것 같을 때 집을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게 참 좋습니다. 지금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신 보세요? 노인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등산. 그러나 등산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자칫 생명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년기 건강한 등산을 위한 안전수칙. 노년기의 등산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노년기 건강한 등산을 위한 333 가이드. 첫째, 3명 이상 함께 하세요. 등산은 혼자 하지 말고 3명 이상 함께 하세요. 사고 발생 시 1명은 신고자, 1명은
지지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3가지 준비물을 챙기세요. 등산 시에는 물과 따뜻한 옷, 그리고 비상식량을 꼭 챙기도록 하세요. 셋째, 3시가 되면 내려오세요. 산은 해가 빨리 지고 해가 지면 기온이 떨어져 낙상 사고를 당하거나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에 오른 후 3시가 되면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단, 등산 중 신체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등산을 중단하고 내려오거나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노년기 건강하고 안전한 등산을 위한 보너스 팁! 등산 시에는 반드시 등산화를 착용하고 휴대전화를 지참하세요. 3시가 되면 보호자가 전화하여 산에서 내려오도록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 전 준비 운동과 등산 중 충분한 휴식도 잊지 마세요. 등산 후에는 손 씻기 등 청결에 주의하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아, 음주 산행은 사고의 지름길이라는 사실 모두 아시죠? 노년기 건강한 등산을 위한 안전수칙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등산은 혼자 하지 말고 3명 이상 함께 하세요. 물과 따뜻한 옷, 비상식량 등 3가지 준비물을 꼭 챙기세요. 산에 오른 후 3시가 되면 내려오세요. 노년기 등산 안전수칙과 함께 건강과 행복을 지키세요. 노년기 규칙적인 운동은 약해진 신체와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이나 여가 활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관심과 안내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른 적절한 운동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운동을 더 안전하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년기 운동 안전수칙 지키기. 보호자는 노인의 질병 및 건강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운동을 권해주세요. 운동은 30분 이상, 1시간 이하로 약간 숨이 찬 정도가 적당해요. 운동 중 노인이 피로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적절한 휴식이나 응급처치를 취해주세요. 노년기에는 근력 감퇴로 인한 다양한 부상과 질병이 발생하므로 근감소증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인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근력 운동을 병행해주세요. 겨울철 길이 미끄러울 땐 낙상 예방을 위해 가급적 실내 운동을 권해주세요. 노년기 운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방법.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야외에서 장시간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운동 중 근육 경련이 일어나면 근육을 펴주는 마사지를 시행한 후 따뜻한 찜질을 해주세요. 골절 시에는 환부를 고정시키고 차가운 찜질을 해주세요. 타박상을 입었을 땐 부상 부위에 파스를 뿌리거나 차가운 찜질로 붓기를 없애고 다시 따뜻한 찜질로 근육을 풀어주세요. 노인의 통증이나 부상 정도가 심하면 보호자는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노년기 운동 안전수칙 점검하기. 보호자는 노인의 질병 및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운동을 권해주세요. 운동은 30분 이상 1시간 이하로 약간 숨이 찬 정도로 하고 주 3회 이상 적절한 근력 운동을 병행해주세요. 겨울철 길이 미끄러울 땐 낙상 예방을 위해 가급적 실내 운동을 권해주세요. 운동 중 노인이 피로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멈추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하거나 119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보호자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주세요.
노화로 인해 운동 감각이 저하되어 사고 위험에 노출된 노인들. 노인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 보조 기구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을 위한 올바르고 안전한 보행 보조 기구 선택과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노인 안전을 위한 보행 보조 기구 7단계 안전 수칙. 1단계 근골격계 평가 및 진단받기. 전문가에게 보행 보조 기구 사용자의 근골격계 평가와 진단을 받으세요. 2단계 보행 보조 기구 필요성 확인하기. 전문가에게 보행 보조 기구가 필요한 이유와 용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3단계 나에게 맞는 보행 보조 기구 선택하기. 전문가에게 보행 보조 기구의 종류와 특징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맞는 기구를 선택하세요. 4단계 안전이 인증된 정품 구매하기. 보행 보조 기구 전문 매장에서 안전이 인증된 기구를 구입하세요. 5단계 사용법 교육받기. 전문가에게 보행 보조 기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받으세요. 6단계 직접 사용해보기. 직접 기구를 사용해보고 나에게 맞는 기구의 상태와 사용법을 점검하세요. 7단계 수시로 점검하기.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호자나 전문가에게 상태를 알려주세요. 보행 보조기구 7단계 안전수칙.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문가에게 근골격계 평가와 진단을 받으세요. 보행 보조기구가 필요한 이유와 용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보행 보조기구의 종류와 특징을 확인 후 나에게 맞는 기구를 선택하세요. 전문 매장에서 안전이 인증된 기구를 구입하세요. 전문가에게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받으세요. 직접 기구를 사용해보고 나에게 맞는 기구의 상태와 사용법을 점검하세요. 사용하면서 수시로 점검하세요. 안전한 보행 보조기구 사용을 위한 보너스 안전수칙.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건너고 신호등이 바뀌면 당황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올바른 보행 보조기구의 선택과 사용으로 안전한 행복을 누리세요.